2025년 9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위원장님 하는 외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쳐버린 것입니다. 두 번이나 간절히 불렀지만 김정은은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의 제지 속에서도 박지원은 필사적으로 다가가려 했고 최선의 외무상마저 그의 인사를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무례가 아니라 북한이 감추고 있는 거대한 비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왜 김정은은 남한의 전직 고위 관료를 그토록 철저히 무시했을까요? 그리고 김주애라는 어린 소녀가 이런 중요한 순간에 아버지 곁에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10년 넘게 북한을 취재해온 제가 베이징에서 발견한 진실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타오르는 듯한 늦여름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인민대회당 앞 광장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취재진과 중국 인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80주년 중국 전승절 기념 열병식은 화려한 볼거리로 가득했지만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북한 대표단에 꽂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1초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한마디 폭로였습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감히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김정은의 진짜 후계자는 아들이며 김주애는 그 아들의 존재를 숨기기 위한 연망망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김주애의 모든 행보가 철저히 계산된 속임수라는 뜻이었습니다. 박지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이 어린 시절 스위스에서 유학했듯이 김정은의 아들도 현재 해외에서 비밀리에 교육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주애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미끼 역할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나타날 때마다 보였던 김정은의 각별한 관심, 그녀를 향한 세심한 배려, 그리고 후계자로서의 수업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 모두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베이징 곳곳을 누볐습니다. 북한 관계자들과 접촉을 시도했고 해외 유학 중인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북한 식당, 그곳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증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 종업원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와 속삭였습니다. 기자가 정말 궁금한 게 있다면 고위층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있으며 그것도 아주 어릴 때부터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핀 후 더욱 작은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김주애만 예외일 리 없고 분명 다른 형제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데 왜 하필 딸만 공개했는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이 흘렀습니다. 만약 정말로 김정은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고 그 아들이 진짜 후계자라면 김주애는 정말로 그 존재를 가리기 위한 스모크 스크린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다시 인민대회당으로 돌아가 봅시다. 박지원 전 원장이 위원장님하고 외쳤을 때의 그 상황을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박지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볼 정도로 큰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닙니다.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남한과는 더 이상 대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더욱 차가웠던 것은 최선희 외무상의 반응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는 마치 투명인간을 보는 듯 시선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도의 냉담함 뒤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박지원 전 원장이 김주애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것은 아닐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김정은과 나눈 그 짧은 악수였죠. 7년 만에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 인사의 만남. 그 순간만큼은 김정은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져 보였습니다. 우 의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박지원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왜 우원식과는 악수를 나눈 것일까요? 혹시 우원식이 김주애의 비밀에 대해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일까요? 김정은과 김여정의 스위스 유학 경험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스위스에서 비밀리에 교육받았습니다. 당시 그들의 존재는 철저히 감춰졌고 나중에서야 그 사실이 알려졌죠.
만약 박지원 전 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정은의 아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을 것입니다. 서구 교육을 받으며 미래 북한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쌓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김주애는? 그녀는 정말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는 딸일 뿐일까요? 아니면 동생의 존재를 감추기 위한 완벽한 연방망일까요? 베이징의 그 북한 식당에서 만난 종업원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며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여자가 최고 지도자가 되기는 어렵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북한 사회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극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김주애를 아껴도 실제 권력 승계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저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탐색했습니다. 유럽의 여러 사립학교들, 중국의 국제학교들,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교육기관들까지. 그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정은과 리설주 사이에는 공식적으로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김주애 외에도 2명이 더 있다는 것이죠. 그중 1명이 아들이고 현재 해외에서 교육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보니 놀라운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김주애는 단순한 딸이 아니라 북한 권력층이 치밀하게 계획한 디스트랙션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국제사회가 김주애에 주목하는 동안 진짜 후계자인 아들은 안전하게 해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주애가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마다 전 세계 언론과 정보기관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이는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김주애의 귀여운 모습과 아버지와의 다정한 모습이 전 세계에 화제가 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것은 철저히 감춰질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야 박지원 전 원장이 왜 그토록 차갑게 무시당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서 김정은의 가장 큰 비밀을 공개적으로 폭로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김정은이 박지원의 외침을 무시한 것은 그가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밀을 알면서도 공개적으로 폭로한 사람과 무슨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의 진짜 미래는 김주애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 아들에게 달려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 아들이 정말 존재하고 서구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고 있다면 미래의 북한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개방적이고 국제적 감각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됩니다. 더욱 교묘하고 계산적인 지도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김주애는 앞으로도 계속 공식 석상에 등장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딸로서, 때로는 후계자 후보로서 언급되면서 말이죠. 하지만 진실을 안다면 그녀의 모든 행보가 얼마나 쓸쓸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북한의 미래라고 믿고 있을까요? 베이징 취재를 마치는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천안문 광장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제가 발견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할까요? 김주애라는 한 소녀의 인생이 거대한 국가적 음모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망설임을 압도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고 사람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김정은의 아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김주애는 오늘도 아버지 곁에서 완벽한 연방망 역할을 해내고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모두 밝혀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김주애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속임수의 공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거대한 권력 게임의 또 다른 희생자로 볼 것인가?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김주애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말이죠. 그 다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지, 그리고 그가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는 시간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북한이라는 나라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변수의 연속이었고 그 실체를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주애의 미래, 그리고 북한의 미래를 지켜보며 진실을 향한 저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 김주애와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온다면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김주애 씨, 당신은 북한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대답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